한강의 기적. 그건 그냥 운 좋게 성장한 거잖아. 운때가 잘 맞은 거야. 밀라노 도시연구소에서 동료 교수가 엘레나 바르디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성장했잖아. 환경은 파괴하고 말이야. 15년간 유럽 도시 재생만 연구해온 엘레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마 전형적인 압축 성장의 부작용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밀라노로 돌아온 엘레나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뭘 본 건지 여러분도 믿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기적 그 자체였어요. 책에서 배운 건 숫자였는데 제가 만난 건 도대체 서울에서 어떤 놀라운 진실을 목격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레나 바르디입니다. 밀라노에서 도시산업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만 파헤쳐 왔습니다. 베를린의 동서독 통합, 런던의 킹스크로스 재개발,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도시계획까지 서구 도시들이 어떻게 과거를 복원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지 연구해왔죠. 그런데 지난달 유럽 도시포럼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서울의 한강 개발과 청계천 복원입니다. 화면에 1960년대 서울 사진이 나왔어요. 한강변에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진흙탕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1965년 서울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 다음 화면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똑같은 한강변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강변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 같은 장소입니다. 6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60년이요? 유럽에서는 200년 걸린 변화를 60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환경입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지금 람사르 습지를 품고 있어요. 람사르 습지요? 한 참석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밤섬이라는 곳입니다. 교수가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세계 유일의 람사르 등록 습지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산업화와 생태보전을 동시에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계천은 더욱 특별한 사례입니다. 교수가 청계천 사진을 보여줬어요.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복개도로였는데 2003년에 강을 복원한 거예요. 5.8km의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원래 하천을 되살린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재에 앉아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건 몰랐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한강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진행된 대규모 도시계획이었어요. 한강을 끼고 사는 민족이 한강을 모르고 어찌 살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남한이었는데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니. 더 놀라운 건 그 계획이 실제로 실현됐다는 것이었어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까지 되살린 비결이 뭘까? 다음 날 연구소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한강 개발에 대해 아는 사람 있어? 아, 그거? 마르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식 압축성장 아닌가? 환경 파괴하고 빨리 성장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생태계가 복원됐다고 하던데요. 그럴 리 없어. 안나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후에 생태 복원이라니. 그건 불가능해. 동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보자고. 엘레나, 정말 가려고. 수잔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잔은 제 영상 작업을 도와주는 영국인 친구예요.
응, 직접 봐야겠어. 그럼 나도 갈래. 수잔이 카메라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건 영상으로 남겨야지. 정말? 당연하지. 유럽 사람이 본 한국 도시재생 이야기라니. 수잔이 웃었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아.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강에 관한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서울 도시계획사, 청계천 보건백서. 하지만 책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실제 공기를 마셔봐야 하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질서정연하면서도 웅장한 풍경이었어요. 이게 60년 전에는 논밭이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연구 때문에 왔어요. 뭘 연구하세요? 도시개발이요. 특히 한강개발 과정을요. 아, 그럼 재미있을 겁니다.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시절을 다 겪으셨거든요. 정말이요? 네, 1960년대부터 한강에서 일하셨어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리 건설, 강변 정립, 아파트 건설까지.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구나. 호텔에 체크인하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역 사박물관이었습니다. 한강 개발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1950년대 서울 모형이 저를 맞았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한강 남쪽은 거의 빈 땅이었습니다. 놀라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60대 중반의 남성이 서 계셨어요. 저는 정진우입니다. 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바르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정진우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강 개발을 연구하러 오셨다고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박물관에 연락이 왔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유럽 학자가 한강을 연구하러 온다고요. 정진우 씨는 30년 넘게 서울 도시사를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정진우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6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인데요. 정진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함이었어요. 절박함이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절박함.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다시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뭘 발견하게 될까?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60년의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밝혀보고 싶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정진우 씨와 함께 서울역 사박물관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정진우 씨가 1960년대 전시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한강종합개발계획입니다. 전시된 문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세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방 건설, 강변북로 건설, 36km 구간 준설까지. 이 모든 계획을 3년 만에 실행했다고요? 맞습니다. 정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어요. 옆 벽면에는 1960년대 한강 건설 현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강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69년 제3한강교 건설 현장입니다.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한강대교 남쪽 부분이에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네요. 저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열심히 했어요. 정진우 씨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조국 근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1968년 마포대교 건설 현장이었어요. 마포대교는 여의도 개발과 함께 추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여의도가 원래 어떤 곳이었나요? 그냥 모래섬이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는 빈 땅이었죠. 그때 한 관람객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다리 건설에 참여하셨어요.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한남대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한남대교요? 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1970년 12월에 완공됐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강남 개발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다리였죠. 저는 또 놀랐습니다. 한 해에 여러 개의 다리를 동시에 짓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강에 11개의 다리가 새로 생겼어요. 정진우 씨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마포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11개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강 다리의 뼈대가 거의 다 만들어진 거죠. 정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1970년대 강남 개발 계획도입니다. 정진우 씨가 커다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도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의 강남 자리에 영동신시가지 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동신시가지라니요? 강남의 옛 이름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강 동쪽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도시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진우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연 발생적 성장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개발이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한강변을 걸어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1960년대 한강 공사 현장이었어요. 정진우 씨가 지금의 여의도 공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상상해봤어요. 60년 전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했을 모습을. 정진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하필 한강이었을까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강도 많았을 텐데요.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거든요. 정진우 씨가 깊이 있게 대답했습니다. 조선 500년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까지 모든 역사를 품은 강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군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을 단순한 강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으로 봤어요.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을 끼고 사는 민족이 한강을 모르고 어찌 살겠는가 라고 하셨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민족적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였던 거군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정진우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해질녘에 한강대교 위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모래밭이었던 곳에 지금은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 그런 거죠. 그때 수잔이 드론 카메라로 한강 전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이거 봐. 수잔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드론으로 보니 정말 장관이야. 화면에 비친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30개가 넘는 다리들이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양쪽으로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60년 만에 만들어진 거라고. 수잔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놀랍죠? 정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에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에는 명확한 비전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염원이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내일은 청계천을 봐야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강 개발과 함께 진행된 또 다른 기적.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원래 물길을 되살린 이야기. 그것도 분명 놀라운 스토리일 거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에는 60년의 땀과 꿈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정진우 씨와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였어요. 정진우 씨가 청계광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됐거든요. 30년간 꿈꿔오셨다고요? 1970년대부터 청계천을 되살리고 싶었어요. 그가 옛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이곳은 서울의 젖줄이었거든요. 사진 속 1920년대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개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덮어버린 건가요? 개발 논리 때문이었죠. 정진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958년부터 복개 공사가 시작됐어요. 복개 공사요? 개천을 콘크리트로 덮어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교통난 해결이 우선이었거든요.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복개된 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정진우 씨가 회상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고가도로도 낡아가고. 언제부터 복원을 생각하게 됐나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이요? 서울다움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진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정 선생님 아니에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김 사장님. 정진우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분은 김동수 사장님이에요. 정진우 씨가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청계천 상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김동수 할아버지가 신기해하셨습니다.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나요? 네, 연구를 위해서요. 그럼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에는 여기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할아버지가 회상하셨습니다. 고가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밑에는 노점상들이 가득했죠.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처음에는 편리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교통도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됐거든요.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고가도로가 낡아서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진우 씨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원을 결심한 거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동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나요? 추억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릴 때 개천에서 놀던 기억들이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복원의 이유가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었던 거군요. 2003년 복원공사가 시작됐을 때 어떠셨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김동수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인들은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했고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하지만 이명박 시장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꼭 해내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죠. 실제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2년 3개월 만에 끝냈어요. 정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8km 구간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하고 물길을 되살린 거죠. 2년 3개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네요. 한국의 추진력이죠. 김동수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오후에는 청계천 전 구간을 걸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돼요. 정진우 씨가 청계광장 분수를 가리켰습니다.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정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하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서울의 대표 명소가 됐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4만 명이 찾아와요.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정진우 선생님, 청계천 복원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기억의 복원이에요. 그가 깊이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의 뿌리를 되찾는 거예요. 정진우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600년 도읍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저녁에 청계천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제가 정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기분이에요. 그가 감격해 말했습니다. 30년을 꿈꾼 일이 이뤄진 거니까요. 그때 수잔이 야경을 촬영하며 감탄했습니다. 엘레나, 이거 정말 대박이야.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달이었어요. 정진우 선생님, 해외에서는 청계천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계 도시 재생의 교과서라고 해요. 그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16개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16개 도시요?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청계천 모델을 배우려고 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혼을 되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은 바로 기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되살려서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청계천이 세계에 준 교훈이었어요. 내일은 한강의 생태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넷째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엘레나 박사님이시군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후오입니다. 유럽계 디벨로퍼 기업 한국 지사장이에요. 다니엘은 40대 중반의 중국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세련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일정을 아는 건가요? 한강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시죠? 다니엘이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났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니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과연 진짜 기적인지 말이에요.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제가 본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성장은 인정합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대포장된 면이 있어요. 과대포장이라니요? 전형적인 아시아식 압축 성장이에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환경 파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일 뿐이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수잔이 나타났습니다. 엘레나 누구야? 다니엘 후오라고 해요. 투자업을 한다고 하네요. 다니엘이 수잔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계시죠? 흥미로운 주제네요. 뭐가 흥미롭다는 거지? 수잔이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뭘 얻었나요? 시민들의 쉼터를 얻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쉼터라고요? 다니엘이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하철을 더 지었다면 훨씬 실용적이었을 텐데요. 수잔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뭘 모르고 있어. 도시에는 영혼이 필요하거든. 영혼이라고요? 다니엘이 계속 냉소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감정론은 통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씨,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다니엘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강변 부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한가요? 평방미터당 1,000만 원이 넘어요. 다니엘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런 땅을 새들한테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갑자기 다니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변 부지 매입건 계속 진행하세요. 저와 수잔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봤습니다. 한강변 부지 매입이라고요? 다니엘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지만 이미 우리는 들어버렸어요. 다니엘 씨, 혹시 한강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다니엘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요하죠. 혹시 개발 목적인가요? 개발이 뭐가 나쁜가요? 다니엘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수잔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폄하하려는 거구나. 폄하라고요? 다니엘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현실이요? 한국의 성장은 환경을 희생한 대가였어요.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태복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죄책감의 표현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다니엘이 한강을 폄하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거군요. 가치를 깎아내린다고요? 다니엘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투자 기회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정진우 씨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엘레나 씨, 무슨 일이세요? 정진우 선생님, 저는 반가웠습니다. 정진우 씨가 다니엘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다니엘 후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인사했습니다. 투자업을 하고 있어요. 투자업이라고요? 정진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한강변 부동산 관련해서요? 다니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죠? 정진우 씨가 추궁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상담이에요. 다니엘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진우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조심하세요. 요즘 외국 자본이 한강변 부지를 노리고 있어요. 정말이요? 네. 생태보전 가치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가격을 낮춘 다음 매입하려는 거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한강을 폄하했던 거구나. 다니엘 씨, 정말 그런 거였나요? 다니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결국 탐욕이잖아요. 수잔이 분노했습니다. 정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한강은 우리의 기억이고 정체성이에요. 정진우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니엘 씨, 죄송하지만 저는 갈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끝났어요. 수잔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다니엘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허상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허상이라고요?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제가 본 게 허상인가요? 그 말에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진우 씨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다니엘 같은 경제 중심적 관점, 그리고 정진우 씨 같은 가치 중심적 관점.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아니,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가치 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내일은 한강의 생태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니엘이 틀렸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고 싶었어요. 다섯째 날, 정진우 씨와 함께 밤섬을 보러 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밤섬이에요. 마포대교 위에서 정진우 씨가 한강 가운데 작은 섬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작은 섬이네요. 저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정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도심 람사르 습지거든요. 람사르 습지요? 2012년에 국제적으로 등록된 보호습지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람사르 습지는 여기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섬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정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섬이 한때 사라진 적이 있거든요. 사라졌다고요? 1968년에 여의도 개발을 위해서 폭파됐어요. 정진우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섬을 폭파했다고요? 당시에는 개발이 우선이었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기 위해 방해가 되는 건 다 없앴죠. 그럼 지금의 밤섬은 뭔가요? 198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생겨난 거예요. 정진우 씨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물이 흘러오면서 퇴적물이 쌓여서 다시 섬이 된 거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건가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가 웃었습니다. 인간이 파괴했지만 자연이 다시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밤섬 생태탐방선을 타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배에서 내려 섬에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은 특별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바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원시림 같았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생태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새들이 놀랄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새들이 있었어요. 흰죽지, 청둥오리, 외가리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6종의 새가 관찰됐어요.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들도 있고요. 시베리아에서요? 수잔이 놀랐습니다. 네. 3000km를 날아와서 여기서 겨울을 나요. 해설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섬을 안전한 월동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서울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니. 물속에는 뭐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달도 살고 있어요. 해설사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수달이 한강에요? 네. 수달은 물이 1급수에 가까워야만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또 놀랐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이 1급수라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진 건가요? 40년간의 노력 결과예요. 정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질 개선을 계속해왔거든요. 오후에는 한강 상류 쪽 습지들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난지생태습 지원이에요. 정진우 씨가 새로운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온통 연꽃과 갈대로 가득한 습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이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정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공원 아니었나요?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여기 왔어요.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건가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생태공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습지를 걸으며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물속에서는 붕어와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백로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생물들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한 건가요? 생태공원이 조성된 후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방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온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정진우 씨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회복력이에요. 해질녘에 한강대교 위에서 전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진우 선생님, 한강의 생태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요? 밤섬이 다시 생기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인내가 가능했을까요? 미래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강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밤섬에 정말 수달이 살아요? 그럼 물이 깨끗해져서 돌아온 거야. 우와, 나도 수달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어요. 정진우 선생님, 한강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가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매년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생태계가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수잔이 드론으로 밤섬 전경을 촬영하며 감탄했습니다. 엘레나, 이거 정말 미쳤어.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밤섬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파괴에서 재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의 회복.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어요. 생태계 복원까지 포함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모든 이야기를 영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한강의 진짜 기적을. 6째 날 수잔과 함께 영상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이 영상 정말 대박날 것 같아. 수잔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촬영한 걸 보니까 소름이 돋아. 화면에는 1960년대 한강 건설 현장과 현재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있었어요. 정말 극적인 대비였습니다. 어떤 걸 메인 스토리로 잡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1개의 다리 건설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수잔이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청계천 복원, 마지막에 밤섬 람사르 습지로. 좋은 구성이네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정진우 씨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이 부분 봐. 수잔이 정진우 씨 인터뷰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야.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의지.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후에 정진우 씨가 편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정진우 씨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수잔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엘레나. 청계천 복원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찾아봤어. 화면에 나온 자료가 놀라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16개 도시가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세계 도시재생 교과서라고 하네. 수잔이 읽어줬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진우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봐요. 수잔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메리카 도시계획협회에서 공식 케이스 스터디로 선정했어요. 정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꿈꾼 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다니. 그가 감격해 말했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영상에 넣자. 저는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해외 평가 자료도 중요해. 편집 작업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니엘 씨?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어제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서요. 다니엘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정진우 씨가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거죠? 사과하러 왔어요. 다니엘이 예상 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다니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 놓치고 계셨다고요? 가치의 문제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돈으로만 봤어요. 수잔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밤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폭파됐다가 다시 살아난 섬이라고요. 정진우 씨가 놀랐습니다. 밤섬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호텔에서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BBC에서 만든 한강 생태계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다니엘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이 파괴한 걸 자연이 다시 살려냈다니. 저는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 씨, 정말 마음이 바뀐 건가요? 네.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강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정진우 씨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투자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소했어요.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생태복원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생태복원 기술요? 중국에도 적용해 보려고요. 다니엘이 새로운 꿈을 말했습니다. 상하이도 한강처럼 만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수잔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180도 바뀐 거네. 한강을 보고 나니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이런 거구나.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강의 힘이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는 거군요. 그럼 우리 영상에도 출연해 주실래요? 수인이 제안했습니다.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요? 다니엘이 주저했습니다. 물론이죠. 정진우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한강대교 위에서 서울 전경을 배경으로 최종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지금까지 5일 동안 한강을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수잔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한강의 기적은 숫자였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난 한강의 기적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고 하시면 정진우 선생님 같은 분들의 30년 꿈, 김동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기억,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 정진우 씨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한강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정진우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는 민족이거든요. 기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가 깊이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지막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성장과 보전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거예요. 제목은 뭘로 할까? 수잔이 물었습니다. 한강은 기억한다는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완벽해. 수잔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세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됐습니다. 한강의 진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이면 밀라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어요. 한강에서 배운 교훈들을. 일주일째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과하고 협력하겠다던 그가 아침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말은 잊어주세요. 다니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감성팔이일 뿐이에요. 정진우 씨가 화를 냈습니다. 어제 그렇게 감동받으셨잖아요. 감동과 비즈니스는 다르죠.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봐야 하거든요. 수잔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니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강변 투자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 돈 때문이구나. 수잔이 실망했습니다. 돈이 뭐가 나쁜가요? 다니엘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정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씨, 한강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는다고요? 다니엘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나온 부지가 여러 곳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막을 거예요. 정진우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시민들이라고요? 다니엘이 계속 냉소했습니다. 돈 앞에서 시민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씨, 당신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소중한 게 뭐죠? 다니엘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업과 정체성이에요. 정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겠어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로비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우 씨가 미리 연락한 거였어요. 여러분, 정진우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강을 외국 자본에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팔겠다고요? 한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강변 부지를 외국 투자회사가 사려고 해요. 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이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죠? 김동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한강변을 사겠다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다니엘이 변명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터전을 빼앗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청계천에서 만났던 분들, 밤섬 해설사님들, 한강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한강은 우리의 산터예요.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가꿔온 곳이에요.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죠? 김동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청계천도 돈벌이 수단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수잔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씨,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잔이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우 씨가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외국에서 와서 한강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을 폄하했구나. 할머니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비열하네요. 다른 시민이 분노했습니다. 다니엘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의도였죠? 김동수 할아버지가 추궁했습니다. 저는 단지 다니엘이 당황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인이 우리 한강을 사려고 해요. 온라인으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지켜야지. 외국 자본 철수. 다니엘이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정진우 씨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강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김동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강을 지키는 건 정부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진우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시민들이에요. 정진우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신호를 보낸 것뿐이에요. 수잔이 촬영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 정말 드라마틱해. 다큐멘터리 클라이맥스로 딱이야. 저도 동감했어요. 한강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다니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강은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진정성이 이긴 거였어요. 한강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는 강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저는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마지막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혼자 강변을 걸었어요.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구나. 7일 전만 해도 저는 한강의 기적을 숫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GDP 성장률, 산업화 지수, 도시화율. 차가운 통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진우 씨의 30년 꿈. 김동수 할아버지의 소중한 기억. 밤섬에서 만난 126종의 새들. 그리고 어제 한강을 지키기 위해 모인 시민들. 한강의 기적은 사람이었구나.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어요. 6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을 거예요. 그때 정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엘레나 씨, 여기 계셨군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반갑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진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한강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함께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진우 선생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강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진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기억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억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어요. 정진우 씨가 깊이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복원하신 거군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정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잔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마지막 나레이션 촬영할까? 좋아요. 한강대교 위에서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마지막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한강을 경험해 보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떠셨나요? 수잔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한강의 기적은 숫자였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1인당 GDP 수출 증가율, 그런 차가운 통계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만난 한강의 기적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땀이었고 시간이었고 믿음이었어요. 멀리 63빌딩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멀리 앞을 내다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을 믿고 묵묵히 일해온 국민들이 있었어요. 정진우 씨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종합개발계획, 11개의 다리를 한꺼번에 건설한 의지, 그리고 30년 후 청계천을 복원한 용기. 제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어요. 60년 동안 이어진 꿈의 결과였어요. 하늘에서 철새들이 비자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에는 126종의 새들이 살고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람사르 습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은 전쟁의 상처를 품고 흘렀어요. 산업화의 경랑을 이겨내며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태의 품으로 돌아온 강이에요. 정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꿈이었어요. 정진우 선생님처럼 30년을 꿈꾼 분들, 김동수 할아버지처럼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분들, 그리고 어제 한강을 지키기 위해 모인 시민들. 달빛이 강물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60년 동안 한마음으로 만든 강입니다. 경제 성장만 추구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도 함께 지킨 거예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기억하거든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강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수잔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엘레나. 정진우 씨가 감격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주셔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진짜 기적을 보여주셔서.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다리마다 이야기가 보였어요. 한강대교에는 1960년대 건설 노동자들의 땀이, 청계천에는 30년간 꿈을 키운 정진우 씨의 의지가, 밤섬에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공항에서 정진우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레나 씨, 이탈리아에서도 한강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물론이에요. 세계에 알리겠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강의 진짜 기적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한강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한강.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진짜 기적을 보여줘서. 3개월 후 밀라노에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럽 도시계획학회에서 공식 초청 강연을 요청했고, BBC에서 연계 방송을 제안했고, UN 도시개발 프로그램에서 사례 발표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소식은 정진우 씨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엘레나 씨 덕분에 16개국에서 한강 벤치마킹 문의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밀라노 사무실에서 한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숫자가 아니었어. 기적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한강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0년의 꿈을 품고,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향해. 기억하는 강. 꿈꾸는 강. 그것이 바로 한강이었습니다.